2번. 66회 2번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래요. 면세 대상 재완화 용역이래요. 그럼 일단 다시 한번 면세가 뭔지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면세가 뭘까요? 한번 봤죠? 그러니까 재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거래요. 그 면세 사업의 특징이 뭐죠? 국가와는 아무런 권리 의무가 이거는 사실 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이랑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부가세법상 어떤 의무를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 그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벼농사 지금 농부. 부가세랑 멀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갑을. 그러니까 농약을 사와서 이게 만약에 농약이라면 농약에는 부가세가 붙죠? 그러니까 농약을 사오는 과정이 나는 지금 쌀을 지금 1,000원 주고 판 거예요. 1,000원 주고 아니 1,000원 주고 판 게 아니지. 1,400원에 40원을 더해서 팔았죠. 그러니까 그 단계 병이 면세면 그 단계에서만 면세되잖아요. 그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이 병은 적어도 그 매출세액에서 납세 의무는 없잖아요. 부가세가 어떤 의무가죠?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을 매출세액에 곱하기 10%한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근데 면세사업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납부할 때 어떻게 납부하죠? 매출세액에다 10%를 곱하지만 거기에다 매입세액에서 10%를 곱한 걸 빼서 납부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면세는 매출세액에 대한 의무를 없애준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매입세액은 부담하게 되니까 기존 매입세액을 부담한 매입가격, 기존의 부가가치에서 그리고 매출세액이 고려된 나는 이 가격으로 사왔겠죠 지금. 440원, 지금 100원. 부가가치 요만큼 납부했잖아요. 갑은 납부했죠 이렇게. 을은 10원 납부했죠. 을은 그 판매한 가격이 얼마죠? 과거에 사온 2단계의 부가가치랑 본인의 부가가치 여기에다 자기가 300원을 붙여가지고 400원에 팔았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만큼 40원을 더 받았잖아요. 네. 그럼 요거는 병은 440원을 주고 샀지만 그걸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자기의 부가가치만 얹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게 되니까 소비자는 약간 할인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소비자한테는 약간 할인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매입세액은 비록 환급받지 못하지만 부가세, 그 매출세액에 대해서 과세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급은 못 받아도. 그건 혜택이에요. 왜냐면 자기 부가가치만큼 자기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에 약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만 할인해 주겠다는 게 면세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면세가 품목을 봐야 되잖아요. 면세. 그러니까 약간 할인해 주겠다는 거. 어떤 특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특혜를 주는 거. 약간 서민한테 잘 못 사는 사람한테 특혜를 주겠다는 품목들이에요. 먹고 사는 거. 수돗물은 먹어야지. 수돗물. 연탄. 연탄도 떼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할인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 왜요? 어쨌든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래요. 우리가 서민은 김치는 먹어도 되는데 김치가 포장돼 있으면 안 돼, 사실. 진짜로요? 김치 단무지 얘는 있잖아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잖아요. 우리 컵라면 먹을 때 먹는 김치는 단순하게 운반의 편의를 위해서 포장한 게 아니거든요. 관입된 거잖아요. 병에 들어가 있거나 봉다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사실 과세거든요. 근데 단지 김치를 담궈가지고 그릇만 옮길 때 그릇을 담아왔으면 이거는 팔 때 면세라는 거죠. 그런 항목들이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 게장, 두부, 된장, 고추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쌀을 살 때도 보면은 쌀도 사오잖아요.
그럼 쌀도 편의점에 팔잖아요. 걔도 잘 포장돼 있잖아. 그럼 걔는 면세냐? 걔는 과세냐? 그건 아니에요. 걔는 가공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객 운송업 또 어쨌든 면세는 이제 서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서민은 항공기를 타면 안 되죠. 그리고 고속 시외 우등버스도 면세 대상이 아니에요. 항공기도 아니고. 근데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이게 18년도까지 한시 적용돼 있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한시 적용되냐면 어떤 게 한시 적용되냐면 우등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외 고속 버스 고속이 두 번 들어가 있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시외 고속 버스예요. 고속 시외 버스는 그럼 면세일까요? 걔는 면세예요. 시외인데 고속인데 우등은 아닌 버스 있어요. 걔는 면세예요. 근데 그게 18년도까지라는 거죠. 그럼 18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외 고속인데 시외를 가는 버스만 돼도 걔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걔도 면세라는 거예요. 제외되는 게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면세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얘만 과세잖아요. 그럼 걔도 과세라는 거예요. 면세되지 않는 거에 있었잖아요. 아니 뭐 헷갈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면세되지 않는다는 거에 있었으니까 얘는 과세인 거죠. 그러니까 우등만 지금은 과세지만 나중에는 18년 이후에는 고속 시외버스는 우등 포함해서 일반도 과세라는 거죠. 맞죠? 그러네요. 잘 읽어봐야 돼. 재화 또는 용역 공급도 면세. 우리 왜 학원 있잖아요. 학원 사업자가 면세가 되는 요건이에요. 면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반적인 거예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등록되거나 이런 게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학원을 하더라도 강습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전제 조건이 돼야지 면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육 용역만 제공한다고 그게 면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러니까 어떤 교육 용역이라도 그게 등록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부가세 내 카드 단말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야지 면세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의료보건 용역은 좀 이따 할게요. 우표. 요 그때 한번 물어봤었죠? 우표. 이게 왜 헷갈렸냐면 우표는 사실 면세예요. 우표는. 근데 우표가 우체국에서 팔잖아요. 근데 우체국에서 같이 제공하는 용역이 택배가 있거든요. 요 밑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조합. 어쨌든 이런 분류 안에 예전에는 그러니까 옛날 규정은 택배가 원래 뺐었어요. 택배도 면세였어요. 그 카테고리 우체국이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근데 이제 우체국은 들어갔거든요. 택배 용역만.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우체국에서 긁는다고 하더라도 카드가 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건 면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불러올 때 구분해야 되겠죠. 그리고 토지. 토지는 내가 그때 왜 부가가치는 판매한 가격에서 사온 걸 뺐잖아요. 이 사업가라는 사람을 전제했거든. 이 사업자가 적어도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자본의 구성 요소예요. 그게 그걸 부가가치에 구성하는 요소. 그러니까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잖아요. 근데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한 요소는 거기다 과세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부가가치 어차피 과세하고 있으니까.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본 거예요. 토지는. 이와 비슷한 게 이거예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한. 그러니까 이자 성격.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건 이제 어떤 사례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금융이랑 보험, 이자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 용역은 임대예요, 임대.
임대 용역은 면세입니다. 임대라서 면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 없이 빌려서 사는 거는 면세해줘야죠. 물론 이제 어떤 특정 규모 이하는 팔아도 면세긴 한데 그걸 공급하는 용역도 면세긴 한데 일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적 용역도 면세되죠. 왜? 보험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작곡가 이런 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면세 대상 교육 용역의 세부 규정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무관청에 등록이 무조건 돼야 돼. 딴 건 안 돼. 라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이 규정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이것도 교육용이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도학원이 있어요. 이 무도가 뭔지 알죠? 춤. 춤입니다. 춤. 그건 나도 몰라요. 운전은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운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러니까 운전은 돈이 있어야지 운전하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운전을 배우지. 서민이 어떻게 운전을 배워? 그렇게 법은 생각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면세되는 용역 있잖아요. 의료보건용역. 면세되는 게 의료보건용역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의사들인데 치료 목적인 건 된다 이거죠. 치료하는 데다 과세하면은 안 되잖아요.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서민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서민은 성형수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형수술은 과세잖아. 성형수술은 과세. 피부 관련 시술 안 돼. 이거는 과세예요. 그냥 약사가 조제하는 거는 이건 면세예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우리가 자주 보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 용역은 수의사가 제공할 때 면세래요. 그게 이게 뭐냐면 축산물은 수의사가 만지면 걔는 그거는 면세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수의사가 진료 용역을 제공하는데 걔가 축산물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면세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 근데 축산물에 보면 이게 여기 개가 없어요. 개가 없잖아요. 식용. 네. 개가 없어요. 식용이 아니. 식용으로 분류가 안 돼 있어요. 걔도 식용이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식용으로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걔는 도축 시설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축산물이 되면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게 면세로. 그러니까 이 법에, 그러니까 부가세법에서 다른 법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해당하는 가축은 진료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인데 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딴 거 다 포함되죠. 네. 많이 포함되잖아요. 토끼도 안 돼. 토끼는 되죠.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토끼. 애완으로 키우면 안 돼. 아닌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이런 거는 면세된다는 거죠. 이것도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본 거예요. 아, 서민한테 해당되는 게 뭘까?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서민은 가공되지 않고 먹는데. 그리고 시내버스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 시내버스. 서민은 시내만 시외 가면 안 돼.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거. 근데 교육용역인데 꼭 이것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서민은 받으면 안 돼, 성형수술.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